축구계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기억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왜 이 사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얘기해 주는 당연히 오늘의 주제하고도 연관된 상황이겠죠. 뜬금없이 제가 들꽃 사진을 갖고 올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진입니까? 네네네. 사진 속 주인공들이 일단 왼쪽에 있는 분이 하나이글스의 김성근 감독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오른편이 로저스. 잘 부탁해 아니면 수고했어 잘해줘 뭐 이런 뭐 뉘앙스가 아닐까. 김성근 감독이 보통 표정이 좀 어둡 편이죠. 역시. 표정이 엄청나게 밝아 보여요. 저렇게 밝은 표정은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최대로 밝은 표정인 거예요? 김성근 그러니까 감독? 뭔가 조금 사연을 알아야 유추가 가능한.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네. 요즘 보면 김성근 감독을 치게 되면 어두운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듣고 김성근 감독 지인과 함께 통화를 잠깐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대요. 내가 외국인 선수가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를 요청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약간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막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은 아이고 참.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예. 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자기도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 그러면서 뒷말이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재밌는 걸 잘 안 해왔을까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김 감독이? 네네네. 직접.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그런 어두운 기사가 많고 네. 요즘 상당히 좀 아무래도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성근 치고 통합검색 사이트에 이미지만 클릭을 해도 다 무표정. 다 그런 사진인데 찾다 보니까 저렇게 방긋 웃는 사진이 하나 있길래 속사정은 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놀랬던.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선택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서 주제를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하나이글스가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도 실패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를 오늘 오달수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 진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희망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근데 결국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이 사진을 통해 만나봤지만 김성근 감독 저도 들어봤는데 야신이라는 별명 갖고 있잖아요. 이 야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의 별명을 야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신은 사실상 붙여준 사람이 김성근 감독과 한 몇십 년간 그 경쟁자였던 김웅용 감독이 붙여준 겁니다. 1992년도인가가 그때 LG 감독 김성근 감독하고 그때 기한지 했텐지 모르겠지만 김웅용 감독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붙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김웅용 감독이 이기고 나서 자신은 야구의 신과 싸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그때부터 당시에 김성근 거라고 감독을 그러더라고요. 평가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구의 자기가 신이라는 한 단계 더 표현까지. 유리하는 거죠. 신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 높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하튼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김웅용 감독이 조금 이 말을 했던 걸 후회하지 않나 싶어요. 왜요? 평생의 라이벌인데 김웅용 감독은 3년 전쯤에 하나 감독에서 물러났잖아요. 성적이 너무 부진해서.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으로 대체를 됐는데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한 말로를 걸었는데 김성근 감독은 너무 신격화돼 버렸으니까는 자신이 했던 말이지만 가장 자신이 후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닐까. 근데 또 김웅영 감독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있지 않습니까? 동열이도 가고 홍범이도 가고 뭐 이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때는 약한 팀을 강팀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김 감독의 영입을 원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만큼 또 안티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원래 김성근 감독이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청년기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야구 선수를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치진으로 변경해서 프로야구 시작과 함께 코치 감독을 계속 했었는데 김성근 감독의 신드롬을 일으킨 거는 태평양하고 그다음에 LG, 쌍방울 이 최하위에 있던 팀들을 그 상위권으로 올려놔줬고 그다음 특히 이제 SK도 그 6위 하던 팀이었는데 딱 맞고 나서 다음에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시켜서 우승케 했고 3년 정도
3회 정도 연속 우승케 했잖아요. 그 SK 왕도라고 부를 정도로. 이야. 그래서 신전도 많이 일으켰는데 프론트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방출이 됐고 그러다 고양 원더스를 맡으면서 그 탈락한 선수들,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을 모아서 다시 프로에 진출하게 해주고 하면서 그 리더십이 한참 주가를 올렸었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예. 정치권에서나 기업에서도 김성근 리더십을 배우려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게 아마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청와대 초청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초청 강연을 했거든요.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업체에서도 자꾸 부르게 되고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 프론트에 대한 어떤 마찰이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지인하고 이제 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월드 베이스볼 그 클래식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중계를 맡았던 분 한 분하고 김성근 감독에 대한 특집 프로를 한 2부작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직접 뭐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사적인 시간도 많이 보냈던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어떤 사적인 모습들을 저는 좀 느끼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엔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4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이 4시간 동안 딱 10분 빼고 3시간 50분을 야구 얘기를 하더래요. 그 10분은 뭐냐? 인사하고 막 하고 앉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50분 동안 야구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전에 있었던 사인과 더불어 그 선수의 특징, 내가 사인을 줬을 때 어떠한 것들, 그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실수할 때 나오는 어떤 행동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야구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단에서는 좋아할 수 없는 감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프론트에서는 또 감독들을 어떤 뭐 프론트의 이야기로 이런저런 걸 좀 따라주길 원하는데 야구만 알고 오롯이 자기의 야구만 생각하니까 프론트가 얘기해도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죠. 프론트와 불화를 이제 용관 씨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또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김성근 감독이 코치진과 불화, 선수단과의 불화, 그다음에 프론트와의 불화라는 거는 하나의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론트는 프론트의 영역, 그다음에 선수는 선수의 영역. 각각. 그렇죠. 근데 코치진은 투수 코치는 투수 코치의 영역, 뭐 타자 코치는 타격 코치는 타격 코치 영역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월권을 하니까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을 안 해주니까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월권을 좀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바야시 코치와의 불화가 있었다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성적 문제로다가 1군 코치였던 일본에서 데려왔던 고바야시 코치를 2군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짐 싸가지고 떠나면서 김성근 감독은 이건 야구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마디 날리고 떠났고. 그 코치가 김성근 감독한테 감독한테 이건 야구도 아니다. 당신은 야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되게 거죠. 그 코치가 되게 그 유명한 일본에서 코치예요. 유명한 네. 실력이 성적도 있는 코치라고 상당히. 저도 알고 네. 있고요. 근데 이번에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관련된 자료를 자꾸 이제 보고 기사에 실린 내용들을 자꾸 보다 보니 혹시 실제 선수들과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김성근 감독을 거쳐간 많은 선수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다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준혁 선수라든가 이승엽 선수라든가 등등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겠죠. 옛날로 들어가면 그 뭐 이상훈 선수도 이 야생마 이상훈 선수도 있겠고. 근데 하나같이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욕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그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좀 그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삼성에서 그렇게 되면서. 근데 그 LG로 갔을 때도 되게 힘들고 좌절에 빠졌을 때 김성근 감독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질책도 하면서 또 끌어주기도 많이 끌어줬대요. 좋은 스승이었다 하면서 눈물까지 좀 흘렸던 적이 있고 예전에 그 회갑 때 아마 LG 때였을 겁니다. 선수들이 다 알고 가서 이 선수 자발적으로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회갑 잔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김성근 감독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용관 씨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프로야구 시장, 야구 시장 자체가 우린 너무 좁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감독이나 어느 스승이나 어느 선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김성근 감독만 회갑년이나 뭐 칠순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감독들 다 그렇게 해요. 한대화 감독 뭐 행사 있으면 선수들 다 가줘요. 후배들이. 다 그렇거든요. 판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왕따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할 수 있는 면이 크죠. 그러면 이제 뭐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이 추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뭐 하나 둘 짚어볼까요? 일단 성적이 그 2년간 하나에서 한 3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줬는데 선수를 막강하게 영입을 했죠. 2년 동안에. 그런데도 성적이 거의 뭐 315. 최하위로 뭐 또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불거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문제가 또 부각이 되는데. 근데 이 와중에 댓글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도 크네요. 프로스포츠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러죠. 맞아요. 야구는 성적으로 말하는 지금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실패라는 네. 얘기 이제 사실 나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성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뭐 권위주의적으로 독선적으로 팀을 운영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을 너무 인격적으로 경기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바로 바꿔버리고 벌투를 시키고 절투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걸로도 이제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결국 거고. 그 부분도 불통이에요. 불통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김성근 감독이 사실상 그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는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실업 야구를 한 10년간 하셨는데 투수를 하다가 야수로 전향하고 그러다가 10년 정도밖에 못 하고 조기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지나친 혹사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조사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당신께서 너무 선수들을 혹사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뭐 혹사의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 혹사라는 게 이분이 어떤 그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경기를 치르게 되면 메모를 그렇게 많이 해서 한 권에 책이 나올 정도로 메모를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야구를 긴 시간을 야구에 대해서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작전을 피고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꼭 선발이 5회까지 가야 되고 이런 룰이 없잖아요. 아니 오늘 용관 씨 한을 품고 나왔어. 한을 품는 게 아니라 혹시 대변인으로 나오신 거 아니죠 오늘? 오늘. 정치 50년 했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고 30년 정치 공부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가성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에서 팀의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도 엄청나게 투자했고 또 하나이글스 선수들 연봉이 최고액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성적이 부진하니까 이건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온 거 당연하죠. 아니냐. 시즌 전에는 뭐 1위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2006년에 또 영입했지만은 에이스급이 될 만한 투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한 팀의 기둥이 될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영입한 선수거나 기존의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네. 거의 뭐 3분의 1이 부상 병동을 치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운도 안 따라준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상선수 속출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감독이 지긴 져야 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돈 투자하고 안 됐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죠. 그리고 한참 잘 할 때 있었잖아요. 초반에 너무 못했을 때 엄청나게 욕하다가 기사가 도배가 됐거든요. 근데 한참 잘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5월부터 그 허리 수술하고 다시 돌아와서 막 6연승도 하고 막 했을 때에는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기면 좋은 얘기, 리더십 좋은 거고요. 지면 리더십이 실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포츠의 세계죠. 꼭 성적만으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꼭 성적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과 다르게 SK 왕조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야구를 안 들여다봤거든요, 기자들이. 그리고 지금은 그 개인 기자들도 많잖아요. 야구 네. 전문적인 개인 기자들 많아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야구 출신들 기자들도 있고 야구 선수 출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도가 되니까 사실 그 전에 SK 때는 안 나왔던 게 지금 외부화 되니까는 좀 언행이나 아니면 선수단 운영, 선수 기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화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근 감독의 운영 방식이 좀 오래된 8, 90년대나 통할 법한 운영 방식이 아니냐라는 대부분의, 얘기도 저희가 아니라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렇죠. 옛날 운동은
이렇게 표현해서 좀 희름 선수 출신. 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좀 무식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양으로 승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데이터로 이제 하고 용관 네. 씨, 저기 유도 선수 출신도 그랬습니까? 유도도? 계속 당겼죠. 타이어를. 그렇죠. 계속 당기기만 하고 정말 운동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늘고 공부도 하면 할수록 는다. 걱정도 하면 할수록 늘는다. 걱정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안 늘 수가 없죠. 두 분, 운동은 연습이 결국엔 왕도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 근데 요즘 그 야구계에서는 휴식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김성근 감독은 계속 투수는 던질수록 강해진다라면서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투수뿐만 아니라 저기도 야수들도 특타. 경기에서 지면 특타하고 웃픈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김성근 감독이 부상이 다 낫지 않은 투수들을 계속 등판시키면서 이거는 스포츠 의학사상 유례가 없는 실전을 통한 재활 등판의 실험 대상이다. 이거 진짜 이런 자주 섞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뭐. 김성근 감독의 야구 스타일이나 팀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 선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너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랑 김성근 술 먹다가 김성근 하나야구나 김성근 야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이 붙어요. 오늘도 이렇게 격렬하게 오늘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호불호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성근 감독의 팬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대화 감독이 이글스 시절 감독인 시절에 SK랑 야구할 때가 제일 짜증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김성근 감독을 상당히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늘 할 때 제 중계할 때 제 멘트가 뭐였냐면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뜸에 갑니다. 뜸에 가. 야구가 짜증이 나네요.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 이글스에서 감독으로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이겨야 되고 결과가 얘기를 해준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저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또 최근에 한 선수와의 문제가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태환 선수. 네, 김태환 선수 얘기. 저도 그거는 뭐 내막은 잘 모르니까 네. 기사를 잘 저는 모르니까 다 봤거든요. 김태환 선수가 워낙에 하나의 스타였기 때문에 잘했죠. 예. 김태환 선수가 한 말 중에서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 폼이 타격 상 폼.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배트를 투수판을 향할 때 이렇게 들고 치거든요. 이것을 김성근 감독이 바꾸라고 엄청난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거든요.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요번에 방출되면서 그 점을 되게 안타깝고 억울해하더라고요. 내 폼이 있는데 왜 내 영역을 존중을 안 해주냐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도 이게 다 단면적으로 봤는데 단면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눈에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됐다는 그 판단 하나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책임 전가 같아요. 김 감독이 최근에 책임 전가를 이기기 야구라고 많이 하죠. 뭐 선수 부상도 대부분은 뭐 인터뷰에서 선수 개인이 몸 관리를 잘못했거나 뭐 잘못된 폼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뭐 선수 경기 패인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선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란 취지로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많으니까 자꾸 이게 부각이 돼서 그것조차도 많은 비판을 사고 권한은 본인께서 다 누리시고 책임은 다 그럼 뭐 선수, 직접 그렇진 않겠지만 언행이 자꾸 이제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선수들이나 팬들도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감독의 태도를 당연히 보면. 그럴 수 있죠. 최악의 리더죠. 그런 리더는. 아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저도 공감은 돼요. 2년 동안 김성근식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영입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못 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감독이 다른 전략으로 시즌을 맞았을 때 변화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리들의 기대는 분명히 공감이 되죠. 뭐 그런 새로운 시도도 좋겠지만 그 안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 프론트와 팬과 또 우리 그 감독 아니면 선수단 모두의 생각들이 잘 적용이 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글스 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구는 절대 안 보고 이글스가 이긴 날에만 또 하이라이트도 봐요. 그러니까 이글스를 좋아하고 이글스가 이기면 좋은 사람이에요. 감독이 누군가는 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글스 팬인 거에 우리 모두 공감을 하니까
공감 키워드를 얘기해 볼 건데 김성근 감독의 운영 방식이 워낙 좀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 좀 열띠게 토론을 나눴던 것 같아요. 공감 키워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냥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단어 하나 짤막하게 제일 먼저 네. 그냥 씁쓸 이렇게 씁쓸. 가겠습니다. 씁쓸. 네. 씁쓸. 저는 책임이라고 책임?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뭐 독일의 정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진정한 리더라는 거는 두 가지 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념 윤리, 또 하나는 책임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이나 올바른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념도 필요하지만은 그 현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지만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김성근 감독의 야구에 대한 신념이나 열정은 높이 살만하지만 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진정한 리더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듣고 나서 김성근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쳤을 때 정말 많은 비판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강한 신념으로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제가 이제 공감 키워드로 하나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공감 키워드입니다. 어떤 건가요? 예? 일구이무라는 말을 김성근 감독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일구이무. 한 번 던진 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한 번 지나간 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두 번째 공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공에 신중을 기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경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엔 그 일구이무에 대한 그 신념 자체가 김성근 감독의 인생 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도 공감 키워드를 오늘 올려주셨어요. 오. 처음으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고독을 꼽아주셨네요. 김 감독님의 지금 처지가 그럴 것 같아요. 고독한 처지. 너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책임을 지고 저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성근 감독에 대한 제 생각을 공감 키워드로 야구 바보. 그러니까 아까 김성근 감독은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변호 아닌 변호를 해주셨는데 야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선수들을 배려하거나 뭐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네 그런 그렇죠. 여기에 공감 수정 좀 키워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달수는 계속됩니다. 쭉! 저는 김성근 감독 있습니다.